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구글 트렌드의 비트코인 검색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인용해서 최근 비트코인 검색량이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지난 8월 29일에서 31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2에서 64를 기록을 했는데 8월 31일 구글 트렌드 검색량 지수의 최고치인 100을 기록해서 9월 3일 다시 7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검색량 지수가 80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기록이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분명 원인이 존재하는데 해당 기간 바하마에서는 허리케인 도리안이 30명의 사망자를 내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네, 바하마의 주요 통신사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심볼인 비트코인과 문자가 겹치는데 이 같은 이슈가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 지수의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7년 이후로 처음 비트코인 점유율이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점유율이 7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2017년 이후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가장 지배적인 암호화폐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통계를 통해 비트코인이 알트코인과 비교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본질적으로 현재 1890억 달러 하나로 약 226조 원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입되는 모든 돈의 70.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모든 암호화폐들은 총 시가총액은 이제 318조 원으로 잡고 있는데 따라서 약 770억 달러, 92조 원이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알트코인의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점유율에 대해서 여전히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가치와 관련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많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거래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의 점유율과 거래량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비트코인은 시장 점유율의 90% 안팎에 머물렀지만 이는 개발에서 알트코인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물론 지배력의 상승이 반드시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거래 결정에서 비트코인 점유율을 고려하되 유일한 요인으로는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1.2조 원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 고래 지갑이 깨어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6일 오후 12시 30분경 익명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또 다른 익명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94,504비트코인 하나로 약 1.2조 원 규모가 일시 이체된 것과 관련 이제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가 잠들어 있던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해당 지갑은 현재 거래소 지갑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은 비거래소 익명 계정이라고 하는데 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앞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 벡트가 6일 커스터디 서비스인 벡트 웨어하우스를 출시한다고 이렇게 예고한 바 있는데 이번 대규모 이체가 벡트의 이 실물 기반 선물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시 라거 역시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곧 2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자 조시 라거가 비트코인 가격이 2016년에서 17년 상승 시장과 동일한 패턴을 따르는 경우 비트코인은 2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시 라거는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 현재의 구조는 2015년, 2016년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2.5배 그 후 6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서서히 최고가로 올라감에 따라 갑자기 2배의 가격이 상승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9,000달러 지원이 깨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락어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 주요 과제가 9,0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몇 주간의 하락 횡보 기간 끝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사이죠. 네, 현재 이처럼 많은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연말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중인데요.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6월 달에 크나큰 상승을 겪은 뒤에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의 말처럼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연말 상승장이 와서 네, 가자 하던 그런 상승장 분위기 한번 느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채굴 사업 또한 이렇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리서치 전문 업체 토큰인사이트가 최근 2019년 2분기 암호화폐 채굴 산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6가지가 있는데 그냥 첫 번째만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2분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호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채굴기, 암호화폐 채굴기 수요가 급증을 하고 다수 제조사의 ASIC 채굴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현재 새로 주문된 채굴기 배송은 빠르면 올해 3분기 더 늦을 수 있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채굴기의 투자와 거래 성장 속도가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두 번째에서 6번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채굴 산업 또한 이제 2분기에 호황이었다고 하는데요. 3분기는 이제 하락장 때문에 3분기에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채굴에 관해서도 이래저래 말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네, 전 세계 각국에서 채굴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규제를 해야 된다, 아니다,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굴 사업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채굴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측에서 블록체인 SSD 특허를 출원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한편 이렇게 뭐 좋은 기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가가 비트코인 영원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중국 블록체인 및 암호학 경제 연구기관 지미따슈의 설립자인 리우창융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가 본인 SNS를 통해서 근본이제 그리고 법정화폐, 비트코인 모두 영원할 수 없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는 은본위제도, 중국은 동본위제도를 유지했던 기간이 있다면서 이는 산업혁명 이후 점차 근본위제도로 변모했다. 근본위제도 전환은 특정 시기의 역사적 흐름이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또 그는 이날 각 국가마다 적절한 기술 및 사회 조건에 맞춰 화폐를 사용한다며 시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향후 5년에서 50년 의미가 있는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제 짧다면 부적절한 컨센서스에 간섭을 받을 것이며 너무 길다면 아예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 완전히 비트코인에 악감정을 가진 분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화폐가 계속적으로 변모를 했고 현존하는 법정 화폐는 분명히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의미를 가지게 될 기간이 오겠지만 이 디지털 화폐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디지털 금, 즉 가치 저장의 창고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인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많은 이벤트들이 마치 약속이라고 한 듯이 네,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것이 기존 기축통화나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약속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현재 법정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지 수단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대체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48% 상승하면서 1280만 원대. 네, 이더리움은 0.49% 상승하면서 20만 9천 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0.34% 하락을 하면서 306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71.1%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참 높습니다. 70%가 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진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스마트폰 협업으로 뭉쳤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초 갤럭시 S10을 시작으로 갤럭시 노트 10으로 이어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플랫폼 주도를 통한 생태계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6일 이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그라운드 X에 따르게 되면 양사는 협업을 통해서 클레이튼 폰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네, 그라운드 X 같은 경우는 지난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 전담 자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넥스알 창업자인 한재선 대표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을 정식 출시하고 여러 파트너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앞서 올 상반기 신작 갤럭시 S10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지원 서비스 삼성 키스토어를 탑재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체 보안 플랫폼 녹스를 기반으로 보안성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저장, 보관,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하반기 시작인 갤럭시 노트 10 역시 이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네, 클레이튼 폰은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과 여기서 활용하는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네, 이를 통해 이제 클레이튼 생태계에 합류하는 여러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 기계에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를 선탑재해 이용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클레이튼 판매 유통은 나텔레콤이 이제 맡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구매자 전원에게 2,000 클레이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네, 판매는 우선 한정 수량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 폰과 함께 모 회사의 대표 서비스 카카오톡 메신저에도 블록체인 전자지갑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카카오 모두 열심히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 림포, 코스모체인, 힌트체인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지원 프로젝트에 암호화폐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다만 삼성전자가 직접 특정 프로젝트를 후원한다는 식의 마케팅은 주의를 해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클레이튼 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발전을 주고 있는 양대 기업이죠. 카카오와 삼성전자입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매를 하고 싶은데, 카카오나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고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리 선점 효과라도 그 산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키워갈까요? 아니죠. 네, 이 기업들은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클레이트 폰을 구매하면 준다는 카카오 코인 클레이가 무엇일까요? 네, 한번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의 클레이트 폰 사면 준다는 암호화폐 클레이는 뭘까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그라운드 X가 클레이트 폰을 전격 출시를 했죠. 네,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클레이란 무엇일까? 클레이튼에 연동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입니다. 네, 클레이튼 상에서 제공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급 주체는 카카오가 아닌 클레이튼.ltd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카카오와 이 기업 간의 지분 관계는 중간에 낀 몇 개의 계열사를 통해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 클레이튼 토큰은 이코노미와 거버넌스 보고에 따르게 되면은 클레이의 초기 발행량이 100억 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메인넷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약 9.6개의 클레이가 추가 발행된다고 하는데, 연간 물가 상승률은 약 3%로 유지가 되며, 즉 클레이의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클레이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2000 클레이를 준다고 하죠. 2000 클레이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네, 클레이튼 측은 Q&A 공지를 통해서 클레이의 시장 가치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생태계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며 가치에 대한 어떤 보장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라운드 X는 이미 클레이를 비공개로 팔아 사업비를 모은 바 있는데, 지난 3월 11일 블룸버그는 그라운드 X가 9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차 펀딩 라운드가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클레이의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클레이튼의 그라운드 X와 같이 확실한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중 시가총액이 높은 프로젝트는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 트론, 테조스 등이 있죠. 카카오의 이제 브랜드와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 그리고 투자 유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클레이튼의 시가총액은 5천억 원에서 2조 사이에 형성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경우 클레이의 가격은 개당 50원에서 200원 수준. 그러면 이제 클레이튼 폰 구매 보상인 2000 클레이는 한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클레이를 이제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로서는 클레이를 원화로 바꿀 방도가 없죠. 뭐 상장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만 클레이는 이달 말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싱가포르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업비트 인도네시아 거래소에선 클레이를 법정화폐인 루피아로 매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클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의 암호화폐에 관한 스탠스는 굉장히 친화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공인 인증서가 필요 없이 송금이 가능해서 손쉽게 이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카카오페이의 기술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베이스였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으셨는데요. 네, 현재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에서 하이퍼레저의 블록체인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만큼 카카오가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과 전망을 밝게 본다는 뜻이죠. 네, 클레이 같은 경우 나오게 되면은 현재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하반기에 정식 출시될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 3가지가 연동이 되어서 실물 경제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와 현재 콜라보로 스마트폰을 낸 것을 보게 되면 삼성페이와도 연동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즈 케이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 날이 정말 말뿐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XRP 가격이 올해 7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 XRP 가격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이런 추세이죠. 네, 지금 이는 이제 리플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리플 XRP의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뷰의 한 분석가가 리플 XRP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결과를 보여준다며 올해 안에는 75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 매니악스 101의 한 분석가가 리플 XRP의 가격이 현재 연도에 한 4분의 3분기 2만% 이상 성장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위 차트에서 이제 보다시피 XRP 가격이 2017년 2월 10일에서 5월 26일 사이에 0.006달러에서 0.30달러로 급등을 했다면서 한 9월 9일에 이제 시작이 되고 12월 7일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을 했네요.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여도 이렇게 무방한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분이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사실 75달러 상상만 해도 좋은 가격이긴 합니다. 네, 올해 안에 75달러까지 오르려면 현재 가격이 그냥 300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200배 이상 올라야 되는데 올해 안에 그렇게까지 오르는 것은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리플사가 하는 사업 확장 속도를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올라도 이상하지는 않는 코인이죠. 네, 왜 이렇게 가격의 상승이 더딜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에도 검은 세력이 있듯이 어떠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데, 현재 매주 2개에서 3개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현재 유즈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XRP 참 많은 분들의 애환이 담긴 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현재 높아져만 가는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대규모 자본이 만약 유입이 되게 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은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하루빨리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찾아와서 많은 분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그러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존 메가피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존비코인, 존 메가피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1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중국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존비코인의 운영사 사우스 차이나 존비 리서치 센터가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를 고소하고 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사우스 차이나 좀비 리서치 센터는 트위터를 통해서 메가피가 왜 좀비코인 백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메가피와의 파트너십을 종료가 됐고 메가피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메가피는 트위터를 통해서 좀비코인의 고문 직책을 수락을 했고 백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는 또 내가 해당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좀비코인은 나의 고객이며 성실히 백서를 작성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한 전날 메가피는 해당 프로젝트의 백서의 초고를 공개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 좀 메가피였는데요. 이러한 기사로 만나게 될지는 몰랐네요. 네, 이 기사도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낸스가 뉴욕주 금융당국의 인가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9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죠. 뉴욕주 금융당국의 인가로 미 달러에 페그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의 발표에 따르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바이낸스 USD, 즉 BUSD라는 상표로 미국 달러와 1대1 비율로 페그된다고 하는데, 또한 바이낸스 담당자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서 BUSD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이 된다며 그러나 미래에는 독자 개발한 바이낸스 체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BUSD 발행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 팍소스가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팍소스는 BUSD 발행뿐 아니라 법정 통화를 준비금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 페이스북 주도의 리브라와 유사한 독자 암호화폐 비너스의 출시를 향해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죠. 네,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허이는 전일 더블록에게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전 세계의 기존 법정 통화가 서서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져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새롭고 안정된 디지털 경제의 표준이 되어갈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본인들의 세계적인 1위 거래소 입지를 잘 다져가고 지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것보다는 이제 맨 아래에 나온 기사에서 나온 비너스 프로젝트가 바이낸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이 BUSD의 이제 발행으로 인해서 앞서 언급한 비너스 프로젝트의 방향성도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날 바이낸스는 정부와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비너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및 기업 파트너의 연락을 기다리겠다 공지를 했었습니다. 네, 과연 바이낸스의 비너스와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네, 바이낸스 측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코인들의 성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리브라 같은 경우는 백서에 주권 통화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마치 본인들이 자체 화폐를 발행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전 세계적으로 흠씬 두들겨 맞았죠. 네, 바이낸스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라인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게 되면 일본 자회사 라인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라인은 일본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는 공식 채널을 통해 라인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사업 관련 유닛 LVC가 일종위원으로 추가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종위원은 가상통화 교환업자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까지 LVC는 가상통화 교환업자 자격 취득을 진행 중인 회사로 분류가 되었었다고 하네요. 네, 현재 네이버 같은 카카오와 같이 메신저와 암호화폐 지갑을 결합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보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유망한 기업들 및 인재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들 모두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도입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 뒤에 규제를 적용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살펴보기는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참 아쉽습니다. 네, 이러다가 다른 국가들과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의 창업자가 크로스체인, 블록체인 산업 새로운 추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옹페이 네오 창업자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기술 포럼에 참석을 해서 2019년 시작과 동시에 네오팀은 크로스체인 개발을 위해 힘써 왔다면서 크로스체인은 향후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라이트코인이 이제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모네로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아래 내용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 제안회 논의 및 선발이 진행되며 네, 두 번째로는 라이트코인 재단이 보유한 프로젝트 커스터디 계정은 전액을 지원받고 바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책임자는 커뮤니티의 개발 과정 중 완료된 사항을 보고하고 네, 라이트코인 재단은 상응하는 자금을 프로젝트 커스터디 계정에 송금을 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과정 및 모든 필요 자금 분배 후에 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하네요. 네, 게이트.io가 스타트업 10일 COS 토큰을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네, 크러쉬 팔레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이성 매칭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죠. 네, 크러쉬 팔레트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성 매칭 서비스 후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크러쉬 팔레트는 카카오, 클레이튼 중 주요 파트너사로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가 본인의 프로필을 자유롭게 통제하고 프로필 조회수, 활동 이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네, 런칭과 함께 신규 회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PLT 토큰을 지급하는 등 블록체인을 생활 속에서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나간다고 합니다. 네,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 스크립트 차단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파이어폭스 개발자 모질라가 공식 채널을 통해 파이어폭스 데스크탑 버전 및 안드로이드 버전의 제3자 추적 코드 및 암호화폐 채굴 스크립트 차단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브라우저 보안성 제고 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채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내 코드를 삽입해서 접속한 사용자의 PC에 침투 후에 무단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한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컴퓨터는 이제 브라우저 이용 시 성능 저하 및 배터리 소모 가속 등 악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표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43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전날보다 2포인트 상승한 43이라고 합니다. 네, 소폭 회복됐지만 43이라는 숫자는 결코 높은 숫자는 아니죠. 네, 다시 한번 60, 70, 80, 90, 95를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암호화폐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현재 306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6원. 예, 똑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네, 이러한 상승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